나이 들었으면 집에나 있지. 왜 출퇴근 시간에 버스를 타고 다니세요? 다른 사람들 불편하게. 미안합니다. 내가 좀 갈 곳이 있어요. 불편하시면 다음 버스를 타시지 그러셨어요. 할머니 때문에 더 붐비잖아요. 잠깐만요. 할머니한테 왜 그렇게 말씀하세요? 어르신을 존중할 줄 모르는 거예요? 오늘의 주인공은 28살 이지연 씨 이야기입니다. 지연 씨는 대학원 졸업 후 8개월째 취업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그녀에게 쉽게 기회를 주지 않았지요. 이력서를 수십 군데 내보내도 답변조차 오지 않는 날들이 이어졌고, 간신히 면접 기회를 얻어도 경험이 부족하네요라는 말과 함께 불합격 통보를 받기 일쑤였습니다. 그럴수록 지연 씨의 자존감은 점점 낮아졌습니다. 그래도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유일한 가족인 할머니 때문이었지요. 어렸을 적 부모님을 잃고 할머니 손에 자란 지연 씨의 삶은 결코 평탄치 않았습니다. 10살이던 그 겨울날 가족과 함께 향하던 시골길에서 일어난 눈길 교통사고는 그녀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았습니다. 눈이 유난히 많이 내리던 날 아버지가 운전하던 차는 갑자기 나타난 트럭을 피하려다 도로 아래로 전복되었고 그 자리에서 부모님 모두를 잃었습니다. 기적적으로 지연이만 살아남았지만 그녀는 한 달간 혼수 상태에 빠졌고 깨어난 후에도 왼쪽 다리에 심한 부상을 입어 오랜 재활이 필요했습니다. 몇 달간 병원 생활을 하던 지연이를 찾아온 건 시골에 사시는 외할머니였습니다. 시골에서 평생 농사만 지으며 사셨던 할머니는 손녀를 위해 모든 것을 포기하고 서울로 올라오셨습니다. 허리도 굽은 몸으로 포장마차에서 밤늦게까지 일하시며 지연이의 치료비와 생활비를 벌어오셨지요. 지연아, 내가 웃으면 할머니는 그걸로 충분해. 항상 그렇게 말씀하시며 눈물을 감추셨습니다. 지연이에게 그 사고의 기억은 악몽처럼 남아 있었지만 할머니의 헌신 덕분에 조금씩 상처를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집안 형편은 어려웠지만 지연은 열심히 공부해 장학금을 받으며 좋은 대학과 대학원까지 졸업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할머니의 건강이 급격히 나빠졌습니다. 의사는 심장 수술이 시급하다고 했고 고액의 입원비와 수술비를 마련하기 위해 지연 씨는 더욱 간절히 취업을 원했습니다. 매일 밤 병원에서 할머니 곁을 지키며 낮에는 면접을 보러 다니는 생활이 몇 달째 이어졌습니다. 오늘은 대기업 마지막 면접 날이었고 이 기회를 놓치면 또 몇 달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지연 씨는 노트북 가방을 단단히 쥐고 버스에 올랐습니다. 마침 비가 내리는 날씨여서 버스는 평소보다 더 붐볐고 그녀는 가까스로 중간 문 근처에 서 있을 수 있었습니다. 이번엔 꼭 붙어야 해. 할머니를 위해서라도 생각하며 가방에서 준비해온 자료를 꺼내 다시 한번 검토했습니다. 시간이 얼마 지나지 않아 버스가 천천히 속도를 줄이며 정류장에 멈췄습니다. 할머니 한 분이 힘겹게 올라오셨습니다. 흰 머리에 구부정한 허리, 한 손에는 장바구니를 들고 다른 손으로는 지팡이를 짚고 계셨지요. 그런데 버스는 이미 사람들로 가득 차 있었고 할머니는 지연 씨 옆에 간신히 서실 수 있었습니다. 버스가 출발하자 할머니는 균형을 잡으려 손잡이를 잡으셨지만 그 순간 옆자리에 앉아있던 젊은 남성이 짜증을 냈습니다. 나이 들었으면 집에나 있지 왜 출퇴근 시간에 버스를 타고 다니세요? 다른 사람들 불편하게. 할머니는 놀란 표정으로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미안합니다. 내가 좀 갈 곳이 있어요. 그러자 젊은 남성은 더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불편하시면 다음 버스를 타시지 그러셨어요. 할머니 때문에 더 붐비잖아요. 그 순간 면접 준비 자료를 보고 있던 지연 씨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버스 안의 승객들은 대부분 고개를 숙이거나 모른 척했지만 지연 씨는 그럴 수 없었습니다. 자신의 할머니가 생각났기 때문이지요. 지연 씨는 자료를 가방에 넣고 조용히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그 젊은 남성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잠깐만요. 할머니한테 왜 그렇게 말씀하세요? 어르신을 존중할 줄 모르는 거예요? 그 말에 버스 안이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젊은 남성은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지만 체면을 구기고 싶지 않았는지 오히려 목소리를 더 높였습니다. 뭐, 당신이 뭔데 참견이야? 내가 이 자리 돈 주고 샀다고. 지연 씨는 흔들리지 않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돈 주고 샀다고요? 그럼 할머니는 무임승차라도 하셨나요? 할머니도 똑같이 요금 내고 타셨어요. 그리고 이렇게 힘든 어르신께 자리를 양보하는 건 기본 예의 아닌가요? 젊은 남성이 무언가 말하려 했지만 지연 씨는 계속해서 말을 이어갔습니다. 혹시 당신 부모님도 이렇게 대우받았으면 좋겠어요? 당신도 언젠가는 나이 드실 텐데 그때 같은 말 들으면 기분이 어떨 것 같아요? 버스 안에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일부 승객들은 슬며시 고개를 돌려 상황을 지켜보았고 몇몇은 작게 고개를 끄덕이며 지연 씨의 말에 공감하는 기색을 보였습니다. 젊은 남성은 얼굴이 붉어지더니 결국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창밖으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지연 씨는 할머니께 다가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할머니, 이쪽에 자리가 있네요. 여기 앉으세요. 할머니는 놀란 표정으로 지연 씨를 바라보았습니다. 아이고, 괜찮아요. 젊은이가 왜 이 늙은이 때문에. 지연 씨는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며 할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니에요. 어서 자리에 앉으세요. 할머니가 자리에 앉자 지연 씨는 그 옆에 서서 손잡이를 잡았습니다. 그러고는 다시 자료를 꺼내 면접 준비에 집중했습니다. 회사의 핵심 가치는 혁신과 소통. 중얼거리며 자료를 다시 읽기 시작했지만 옆에서 할머니의 시선이 느껴졌습니다. 고개를 돌리자 할머니가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물었습니다. 오늘 중요한 일이 있나 보네요? 지연 씨는 살짝 긴장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면접이 있어요. 정말 중요한 면접이라서. 할머니는 지연 씨의 표정을 유심히 바라보더니 주름진 손으로 가방에서 작은 손수건을 꺼냈습니다. 그리고는 지연 씨에게 건네며 말했습니다. 비 맞아서 얼굴에 물기가 있어요. 이거 닦아요. 지연 씨는 감사하다는 말과 함께 손수건을 받아 얼굴을 가볍게 닦았습니다. 그런데 손수건에서 은은한 허브 향기가 났습니다. 이거 직접 만드신 거예요? 할머니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가 시골에서 키운 허브로 만든 거예요. 마음을 안정시켜주지. 할머니의 손수건을 건네받은 순간 지연 씨는 문득 자신의 할머니가 생각났습니다. 할머니도도 늘 쑥과 허브를 키우시며 손수 만든 차를 지연에게 끓여주곤 했지요. 할머니, 저희 할머니도 이런 허브를 좋아하세요. 지연의 목소리에 살짝 울림이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그런 지연을 유심히 바라보더니 물었습니다. 할머니께서 많이 아프신가요? 질문이 너무 정확해서 지연은 놀라 할머니를 쳐다보았습니다. 어떻게 아셨어요? 할머니는 지연의 손을 살며시 잡으며 말했습니다. 눈빛에 걱정이 가득하더구나. 마음이 무거우면 얼굴에도 다 드러나는 법이야. 지연은 깊은 한숨을 내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할머니가 심장 수술을 받아야 하는데 병원비가 너무 많이 들어요. 그래서 오늘 면접이 정말 중요해요. 이번에 취업해야만. 말을 이어가려다 목이 메어 말을 멈추었습니다. 할머니는 잠시 침묵했다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면접은 어떤 회사인가요? 지연이 회사 이름을 말하자 할머니의 눈빛이 의미심장하게 변했습니다. 아, 성형그룹이구나. 좋은 회사지. 지연은 호기심에 물었습니다. 혹시 아시는 분이 계세요? 할머니는 부드럽게 웃으며 그냥 많이 들어본 회사라서 하고 대답했습니다. 그리고는 천천히 지연에게 조언을 건넸습니다. 내가 오래 살다 보니 알게 된 건데 면접에서 가장 중요한 건 진심이에요. 학벌이나 스펙보다 그 사람의 진짜 마음이 어떤지가 중요하지. 자신의 이야기를 솔직하게 하는 게 좋아요. 지연은 그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실 그녀는 면접 팁을 찾아보며 어떻게 하면 좋은 인상을 줄 수 있을지, 어떤 답변이 모범 답안인지만 고민했었습니다. 그러나 할머니의 말씀은 다른 방향을 가리키고 있었지요. 버스가 서서히 멈추며 정류장에 도착했습니다. 다음 정류장, 성형그룹 본사입니다. 안내방송이 흘러나왔습니다. 지연은 서둘러 가방을 챙기며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할머니에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할머니 말씀 꼭 기억할게요. 그런데 놀랍게도 할머니도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나도 여기서 내려요. 두 사람은 함께 버스에서 내려 비를 피해 버스 정류장 지붕 아래로 걸어갔습니다. 비가 조금 잦아든 하늘 아래 지연과 할머니는 나란히 걸었습니다. 성형그룹 본사 건물이 멀리서 보였습니다. 높은 유리 외벽에 햇빛이 반사되어 마치 거대한 거울처럼 도시의 모습을 비추고 있었지요. 지연은 할머니가 같은 방향으로 걸어가는 것이 신기했습니다. 할머니도 성형그룹 쪽으로 가시나 봐요? 할머니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쪽에 볼 일이 있어서. 걸으면서 할머니는 지연에게 더 많은 이야기를 물었습니다. 할머니랑은 언제부터 같이 살았나요? 그 질문에 지연의 눈에 순간 슬픔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리고는 자신도 모르게 오랫동안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았던 이야기를 할머니에게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10살 때였어요. 부모님과 함께 시골 할머니 댁에 가는 길이었는데 눈이 너무 많이 왔어요. 지연의 목소리가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아버지가 운전하시던 차가 미끄러져서 도로 아래로 떨어졌어요. 부모님은 그 자리에서 말을 잇지 못하고 잠시 숨을 골랐습니다. 저는 살았지만 한 달간 의식이 없었어요. 깨어났을 때 다리도 많이 다쳐서 오랫동안 재활 치료를 받았습니다. 할머니는 지연의 이야기를 들으며 애처로운 눈빛으로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어린 나이에 그런 일을 겪다니. 지연은 쓸쓸한 미소를 지으며 계속했습니다. 할머니가 아니었다면 전 아마 고아원에 갔을 거예요. 외할머니가 시골에서 올라오셔서 저를 키우셨어요. 포장마차에서 밤늦게까지 일하시면서. 지연은 잠시 걸음을 멈추고 가방에서 작은 사진을 꺼냈습니다. 낡은 사진 속에는 따뜻한 미소를 짓고 있는 할머니의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분이 제 할머니예요. 세상에서 단 하나뿐인 제 가족이에요. 지연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할머니는 늘 자신보다 저를 먼저 생각하셨어요. 지연아, 내가 행복하면 할머니는 그걸로 충분해라고 항상 말씀하셨죠. 그런데 이제 제가 할머니를 도와드릴 차례인데 아직 아무것도 해드리지 못했어요. 할머니는 조용히 지연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 손길에는 깊은 위로가 담겨 있었습니다. 할머니께서 내가 자랑스러우실 거야. 이렇게 훌륭하게 자라서. 지연은 눈물을 훔치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제가 취업을 못해서 할머니 병원비도 제대로 못 내드리고 있어요. 매일 밤 병원에서 할머니 곁을 지키면서 낮에는 면접 보러 다니는데 번번이 떨어지고
목이 메어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할머니의 눈에도 눈물이 맺혔지만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그런 마음이면 충분해. 진심은 반드시 통하는 법이야. 오늘 면접도 분명 잘 될 거야. 그 말에 지연은 잠시 울컥했지만 곧 마음을 가다듬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할머니. 오늘은 꼭 좋은 결과 있을 거예요. 어느덧 성형그룹 본사 앞에 도착했습니다. 웅장한 건물 앞에서 지연은 긴장된 표정으로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그리고 할머니를 향해 정중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할머니 덕분에 용기를 얻었어요. 할머니는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지연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내 진심이 꼭 전해질 거야. 자신을 믿어. 지연이 막 인사를 마치고 회사로 들어가려는 순간 할머니가 물었습니다. 면접 몇 시에 보나요? 지연은 시계를 확인하며 대답했습니다. 10시요. 아직 30분 정도 남았어요. 할머니는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나도 이제 들어가 볼게요. 지연은 의아한 표정을 지었지만 할머니가 먼저 건물 안으로 들어가는 모습을 보며 그저 회사에 볼 일이 있나 보다 생각했습니다. 지연은 로비에서 방문증을 받고 면접 대기실로 향했습니다. 이미 수십 명의 지원자들이 긴장된 표정으로 서류를 다시 훑어보거나 면접 예상 질문을 중얼거리고 있었습니다. 모두 비슷한 정장 차림이었고 엘리트 대학을 나온 듯한 자신감 넘치는 분위기였습니다. 지연은 조금 위축되었지만 버스에서 만난 할머니의 말을 떠올리며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진심이 중요하다고 하셨지. 드디어 면접 시간이 되었고 지연이 속한 5명의 그룹이 면접실로 안내되었습니다. 면접관들은 엄격한 표정으로 지원자들을 맞이했고 각자 소개와 함께 날카로운 질문들이 이어졌습니다. 다른 지원자들은 준비된 듯 완벽한 답변을 쏟아냈습니다. 해외 인턴십 경험, 화려한 학벌, 각종 자격증과 수상 경력. 지연은 자신의 이력이 그들에 비해 초라하게 느껴졌지만 솔직하게 자신의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저는 특별한 경력이나 화려한 스펙은 없습니다. 하지만 어려운 환경에서도 포기하지 않는 끈기와 책임감을 배웠습니다. 할머니의 병원비를 벌기 위해 주말에는 아르바이트를 하면서도 학업을 포기하지 않았고 매일 밤 병원에서 간병을 하면서도 낮에는 취업 준비를 해왔습니다. 저는 어떤 상황에서도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면접이 거의 끝나갈 무렵 갑자기 문이 열리며 한 사람이 들어왔습니다. 회장님이 오십니다. 면접관들이 일제히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들어온 사람을 보는 순간 지연의 눈이 크게 떠졌습니다. 바로 버스에서 만난 그 할머니였습니다. 정장 차림으로 갈아입었지만 분명 그 할머니가 맞았습니다. 지연은 놀라움에 말을 잃었습니다. 회장님, 어쩐 일로 면접장에 오셨습니까? 수석 면접관이 공손하게 물었습니다. 회장님은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오늘 지원자들이 궁금해서요. 그리고는 면접실 안의 지원자들을 차례로 바라보았습니다. 그 시선이 지연에게 머물렀을 때 그녀의 눈에는 따뜻한 인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지연은 아직도 믿기지 않는 상황에 어안이 벙벙했습니다. 버스에서 만난 그 할머니가 자신이 지원한 회사의 회장이라니. 생각할수록 어젯밤 늦게까지 병원에서 할머니를 간병하고 새벽에 일어나 준비한 자신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버스에서 연습한 모범 답안들, 할머니를 도와준 행동, 자신의 진심을 털어놓은 모든 것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면접 자료 좀 볼 수 있을까요? 회장님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면접관들은 서둘러 서류를 전달했고
회장님은 지원자들의 서류를 하나씩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지연의 서류에 도달했을 때 잠시 머물러 찬찬히 읽어내려갔습니다. 그 침묵의 순간 면접실 안은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을 만큼 조용했습니다. 이지연 씨, 회장님이 고개를 들고 지연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네. 지연은 긴장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다른 지원자분들은 수고하셨습니다. 이지연 씨만 남아주시겠어요? 그 말에 다른 지원자들은 의아한 표정을 지었지만 회장님의 지시에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면접실을 나갔습니다. 면접실에는 이제 회장님과 면접관들, 그리고 지연만이 남았습니다. 회장님은 천천히 지연 앞으로 다가와 자리에 앉았습니다. 아까 버스에서 한 말 기억나요? 지연은 당황한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기억합니다. 회장님은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당신이 그 젊은이에게 했던 말처럼 우리 회사가 진정으로 원하는 인재는 어떤 상황에서도 옳은 일을 할 수 있는 용기를 가진 사람입니다. 그리고는 면접관들을 향해 말했습니다. 우리 회사에, 아니, 제가 50년 전 이 회사를 세울 때의 철학을 아십니까? 사람이 먼저입니다. 아무리 뛰어난 능력을 가졌더라도 다른 사람을 배려할 줄 모르는 사람은 진정한 인재가 아닙니다. 면접관들은 숙연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연을 바라보며 회장님은 말을 이었습니다. 이지연 씨, 당신은 오늘 아침 버스에서 알지도 못하는 노인을 위해 목소리를 높였죠. 그리고 그 행동은 단순한 연민이 아니라 진정한 당신의 모습이었습니다. 할머니에 대한 사랑, 어려운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는 의지, 그리고 무엇보다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마음. 그것이 바로 우리 회사가 찾는 가치입니다. 지연의 눈에는 어느새 눈물이 고였습니다. 이런 상황이 너무 비현실적으로 느껴졌지만 회장님의 따뜻한 눈빛은 진심을 담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저 말을 잇지 못하고 감정이 북받쳐 올랐습니다. 회장님은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 회사에 입사할 의향이 있습니까? 회장님의 질문에 지연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물론입니다. 회장님은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면접관들을 향해 말했습니다. 이지연 씨 채용 서류를 준비해 주세요. 내일부터 출근하는 것으로 하지요. 면접관들은 서둘러 고개를 끄덕이며 메모를 했습니다. 그중 한 사람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어느 부서로 배치할까요, 회장님? 회장님은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사회공헌팀으로요. 그곳에서 그녀의 진심과 따뜻함이 빛을 발할 겁니다. 그리고 회장님은 다시 지연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잠시 말을 멈추고 지연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할머니 병원비 걱정은 이제 하지 마세요. 우리 회사 의료 지원 프로그램이 있어요. 내일 인사팀에서 자세히 안내해 드릴 겁니다. 그 말을 들은 순간 지연은 더 이상 감정을 억누를 수 없었습니다. 눈물이 하염없이 흘러내렸습니다. 몇 달간 밤낮으로 고민하던 할머니 병원비, 수술비, 그 모든 무거운 짐이 순간 내려놓아진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어떻게 이런, 목이 메어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회장님은 조용히 일어나 지연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감사한 건 저예요. 당신 같은 마음을 가진 직원을 만나게 되어서. 그리고 면접실을 나가기 전 마지막으로 한마디를 덧붙였습니다. 할머니께 좋은 소식 전해드리세요. 분명 기뻐하실 겁니다. 면접실을 나온 지연은 현실감이 없었습니다. 복도 한쪽 벤치에 앉아 잠시 숨을 고르고 떨리는 손으로 핸드폰을 꺼내 병원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할머니,
제가 취업했어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정말이야? 우리 지연이가? 할머니의 약한 목소리에도 기쁨이 묻어났습니다. 네, 성형그룹이에요. 내일부터 출근해요. 그리고 할머니, 병원비 걱정 안 해도 돼요. 회사에서 지원해 준대요. 전화기 너머로 할머니의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지연아, 할머니는 내가 잘 되는 것만 봐도 충분한데. 지연도 눈물을 참지 못했습니다. 할머니, 이제 저희 고생 끝이에요. 할머니 빨리 나으셔야 해요. 제가 첫 월급으로 할머니 좋아하시는 장어구이 사드릴게요. 전화를 끊고 나오는데 복도 끝에서 회장님이 천천히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옆에 비서로 보이는 젊은 여성이 동행하고 있었습니다. 지연은 급히 눈물을 닦고 일어섰습니다. 회장님은 그녀 앞에 멈춰서서 물었습니다. 할머니께 소식 전했나요? 지연은 고개를 끄덕이며 감사의 인사를 반복했습니다. 회장님은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내가 오늘 아침 버스에서 만난 그 젊은이가 이렇게 특별한 사람일 줄은 몰랐어요. 인연이란 참 신기한 것 같아요. 그리고 비서에게 고개를 돌려 말했습니다. 이지연 씨 할머니가 어느 병원에 계신지 확인해서 우리 병원으로 모시도록 조치해 주세요. 비서는 공손히 고개를 숙이며 메모를 했습니다. 지연은 놀라움에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회장님, 정말 이렇게까지. 회장님은 손을 들어 지연의 말을 부드럽게 막았습니다. 우리 회사에 온 것을 환영합니다. 이지연 씨, 내일 아침 9시에 뵙겠습니다. 그렇게 회장님은 복도를 따라 멀어졌고 지연은 자리에 그대로 서서 믿기지 않는 현실을 받아들이려 애썼습니다. 오늘 아침 단지 한 노인을 도와주었을 뿐인데 인생이 완전히 바뀌다니. 그녀는 하늘을 보며 깊은 감사의 마음을 느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지연은 처음으로 성형그룹 직원으로서 출근했습니다. 새 직원 배지를 목에 걸고 사회공헌팀으로 향하는 그녀의 얼굴에는 설렘과 긴장이 가득했습니다. 일주일이 지나고 지연은 퇴근 후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할머니는 성형그룹 계열 대학병원으로 옮겨져 최고의 의료진들에게 치료를 받고 있었습니다. 병실 문을 열자 예상치 못한 모습이 보였습니다. 할머니 옆에 회장님이 앉아 조용히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 지연아. 할머니가 반갑게 미소 지었습니다. 지연은 놀라움을 감추지 못한 채 인사를 건넸습니다. 회장님, 이렇게 찾아주시다니. 회장님은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할머니 이야기를 들으니 더 놀라웠어요. 평생 손녀를 위해 사신 분이시라니. 지연의 할머니는 회장님의 손을 꼭 잡으며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우리 지연이를 이렇게 귀하게 여겨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회장님은 고개를 저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니에요. 오히려 제가 감사드려야죠. 이렇게 훌륭한 손녀를 키워주셔서. 지연은 할머니와 회장님을 번갈아 바라보며 가슴이 따뜻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창밖으로는 노을이 아름답게 지고 있었고 그 빛이 병실 안을 붉게 물들였습니다. 할머니는 지연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지연아, 이제 내 인생이 시작되는 거야. 할머니는 내가 행복한 걸 보는 것만으로도 충분해. 회장님은 자리에서 일어나며 지연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회사에서의 첫 프로젝트가 어때요? 노인 돌봄 봉사단? 지연은 눈을 반짝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제 첫 기획안을 팀장님께서 매우 좋게 봐주셨어요. 회장님은 만족스럽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우리 회사가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할지 보여주는 좋은 시작이네요. 병실을 나서기 전 회장님은 마지막으로 할머니를 향해 인사했습니다. 빨리 건강해지세요.
당신 같은 분의 지혜가 우리 사회에 더 많이 필요합니다. 할머니는 겸손하게 고개를 숙이며 미소 지었습니다. 회장님이 떠나고 지연은 할머니 곁에 앉아 손을 잡았습니다. 그동안의 긴장과 걱정이 모두 녹아내리는 듯 했습니다. 할머니, 이제 정말 괜찮아질 거예요. 할머니는 지연의 얼굴을 부드럽게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넌 항상 착한 아이였어. 그 착한 마음이 결국 너를 여기까지 데려온 거야. 창밖으로 별들이 하나둘 빛나기 시작했습니다. 지연은 문득 오늘 아침 버스에서의 일을 떠올렸습니다. 만약 그때 그 할머니를 돕지 않았다면, 만약 그저 다른 사람들처럼 모른 척했다면, 그녀의 인생은 지금과 완전히 달라졌을 것입니다. 인연이란 참 신기한 거예요, 할머니. 지연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할머니는 지혜로운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세상은 내가 베푼 것을 언젠가는 돌려주는 법이야. 우리가 뿌린 씨앗은 언젠가 꼭 열매를 맺는단다. 병실 안에 평온함이 감돌았고 지연의 가슴에는 오랜만에 따뜻한 희망이 가득 차올랐습니다. 이제 그녀의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는 순간이었습니다.